네,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열렸는데 역시나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우리 아침엔 투자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결. 반갑습니다. 동결이죠. 네, 네, 유지. 동결. 네, 맞아요. 네. 2.5%. 허재입니다. 네, 저는 홍선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로 또 동결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잘 나왔는데 하나 이제 미스된 부분이 있었던 네. 건 데이터 센터 뭐 이 부분인데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다. 우리 시장도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상승 반전에 있어서요. 0.3% 정도 상승, 코스닥은 0.2% 하락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네.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맞아요. 텐데 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소폭 상회를 했지만 시장은 날 더 놀래켜줘 네. 서프라이즈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시장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월요일에 이분 기다리셨던 분들 많아요.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월요일 느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 무슨 오늘 목요일 아니야 놀라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로 저희가 변신해서 이혁진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이번 주만 목요일에 남자 되신 거예요? 네,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사를 해가지고 네. 네, 휴가를 쓰고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월요일처럼 좀 됐는데 차장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정말 부촌으로 입성을 부촌이요? 그런 거야? 아니 부촌.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큰일 하셨어요. 네. 이사가 이사 진짜 힘들어요. 큰일이셨어요. 네, 이사 몸살 납니다, 네, 진짜.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일단 뭐 짚을 게 많은데 뭐부터 여쭤볼까요? 뭐 금통 엔비디아- 얘기부터 할까요?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가보죠. 네. 좋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뭐 시장이 이번 주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사실 시황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은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경기가 아니라 금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시황 보시면은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네. 시황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개별 업종보다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쵸.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잭슨홀 이후로는 정상회담 사이클이 너무 많아서 외신에서 도배가 되고 있는 거는 또 정상회담 전후 분석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의 뭐랄까 중요도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시장은 테크가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어제 같은 주도하고 경우에도 있죠? 네. 뭐 이제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증시도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자닉스가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기존의 주도주들 반등하고 네. 조선 그다음에 지주사들 이런 쪽들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닉스가 상승 반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자, 그런데 이제 버텨줘. 지금 엔비디아의 문제는 이거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짤을 봤는데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우리는 실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린 실망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아무리 좋아봐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만족을 못해라고 하는 이런 어. 유튜브 쇼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네. 엔비디아가 실적 좋은 건 이미 상수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가 좀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후에 좀 코멘트에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늘어난 것은 블랙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네. 우리는 그 이후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한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엔비디아가 바로 직전에 냈어요. 로봇 개발자 칩이라고 해서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GPU, 기존의 GPU가 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의 스텝은 하드웨어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에서 이제 로봇 개발자 칩을 출시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시간의 하락이 너무 우리가 큰 합의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적 좋았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AI 다음 칩에 대한 준비도 엔비디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네. 진영이죠. 메모리 반도체에 늘어날 수량은 더 많아집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어떤 이익률, 뭐 주가와 별개로
마이크론 주가는 또 여전히 견조합니다. 뭐 이제까지 퍼포먼스가 엔비디아보다 좀 부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수의 하방은 어느 정도 닫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엔비디아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트리거 모멘텀의 기반에는 테크보다는 뭐랄까 반도체에서도 테크에서도 반도체보다는 그냥 IT 네. 네, 이런 쪽이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 IT에 대한 상승 트리거는 AI가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의 기반으로 새로운 뭔가 부품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또는 네. 자율주행.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IT 외에 우리나라는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재평가 사이클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재평가 사이클. PBR 0.8배 시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으로. 네, 이제 역사로 묻혀진 거예요. 네. 자, 이유가 있죠. PBR 0.8배, 다른 나라들은 PBR 1.2배, 뭐 심지어 그렇죠. 태국도 1.5배 네. 이런데 우리만 저기 외딴선 0.8배로 갔었던 이유는 개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적 분할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증가한 건 우리가 미국만큼 증가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지수는 박스권이었다. 네. 그 이유는 그만큼이 물적 분할 재상장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량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더 이상 0.8배가 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향해 가는데 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주주 환원. 그러니까 고소당하기 전에 협박당하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는 상법 개정도 됐고 자발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면 되겠다. 근데 이게 나왔어요. 삼성전자 자사주,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의 합병, 네. 그렇죠. 또한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철회,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인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PBR 1배도 끝이 아닌 어떤 과정의 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지주사가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당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법안 3개예요. 네. 네. 첫 번째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세법이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게 지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천천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상속세법이에요. 자, 상속세법은 문제가 뭐냐? 제가 초반부터 말이 많은데 왜냐면 오늘은 제가 목요일이라서 뒤에 자료 분량이 월요일만큼 많지 않습니다. 네, 미리 양해를 주간 구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또 네. 9월 전략을 또 예, 한번 예, 거시적으로 맞아요. 볼 거기 때문에 맞아요. 월요일 날 월간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그 뭐랄까요 인트로를 좀 오늘 많이 깔고 네. 9월에는 시간을 아껴서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법안이 바로 이런 상속세법 개정안이에요. 네. 즉 상법 개정으로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다시 한번 인센티브를 주고 마지막 페널티를 주는 것이 상속세법이에요. 상속세법의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주가 너무 낮추지 말라라고 네. 하는 거고 낮춰봐야 상속세가 아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지주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인데 이미 충분히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은 IT 기업보다도 오히려 이런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 기간 1, 2주 좀 더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재평가 사이클입니다. 이 재평가 사이클은 일본에서는 5년, 대만에서는 3년 지속이 됐어요. 자, 우리는 얼마 정도 됐죠? 한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바닥을 네. 저 2월 이렇게 보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인 시선,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요 사이클에 탑승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지금 네.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2차가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3차를 또 기다리고 있다. 네. 3차에서는 뭐 내용이 뭐 더 큰 게 있나요?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식은 이미 그러니까 주식에서 최근에 보면 이미 반영? 예, 왜냐 제가 상법 개정에서 3%를 집중 투표제 네. 그다음에 기존의 대주주 견제 사항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이사회 충실 의무가 주주 이제 회사에서 주주로 전체 주주로 개정된 것이 첫 번째 상법 개정에서 이미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강론이고요. 나머지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주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장치, 훼손하지 못할 장치가 이미 배임이라고 하는 범위를 네.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놓은 것이 첫 번째 상법 개정에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진 강론입니다. 심지어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뭐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네. 그렇죠. 불편하시죠? 얘기부터 시작부터. 이게 또 예. 로봇이랑 또 관련이 네. 이번 주에 있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불편하시고 방송 관계자들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좀 아슬아슬하실 오늘 대본에 겁니다. 없었는데 네.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말 기업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음. 네, 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네. 외신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의 기업인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려 90, 그 다음에 나머지 10% 중립. 근데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들은 저는 50 우려, 50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나요? 자, 이유는 네. 자, 우리나라에서 과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완전 벼락처럼 내려왔어요. 네. 0.7까지 찍었죠. 자,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잠재적인 리세션 핵심 트리거입니다. 수요와 일자리 공급이 모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이 약간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죠. 이민자를 줄어들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일자리도 일할 사람도 줄어들지만 이 사람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 양면성이 있는 네. 겁니다. 자, 따라서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나라는 망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트리거였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대응을 했죠. 바로 자동화를 높이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자, 이런 것들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로봇이 출산율이 빠지는 구간에 다 더블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저는 기업인들 전 만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100%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아주 단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전 두 가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청이 아니라 직접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청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죠. 하지만 이제까지 하청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동화인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청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하자라고 하는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제 예단이 아니라 현대차에서 이 얘기를 했죠. 이미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조지아 했어요. 쪽에.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3만 대라는 건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대수가 3만 대라는 거예요. 와. 자, 이게 여러분들 52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3만 명,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로봇 3만 대, 이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로봇 한 대당 한 명도 아니잖아요. 몇 네. 명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동화만 네. 된다고 네. 하면.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크로만 네. 보면 오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조금씩 확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네. 아. 생산성 증가. 아. 이제까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AI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그리고 이제 10시간 일할 거를 한 2시간으로 좁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드웨어로 튀어나와 버리면 네. 이거는 엄청난 생산성 증가를 예상하는데 어. 이게 먼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아니라 당장 3년 내에 3만 대 규모를 한다는 양산하겠다라고 거잖아요, 하는 지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고 자본을 들고 있는 사람, 기업, 국가의 효율성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 어. 예, 미국의 리서치선이 오더라도 아주 낮은, 아주 빠르게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매크로의 시선을 가지고 과도하게 좀 비관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습관. 제가 약간 사탄 들렸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너무 버려야 과한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어. 왜냐하면 그럴 우리나라는 수 있겠다. 네, 우리나라는 재평가 사이클이고 네. 미국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사상 잘 없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사탄 들리지 말자. 예, 오히려 그냥 종목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차장님이 또 로봇에 대해서도 전문가.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특강도 수준으로.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나중에 또 로봇 특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내용 네. 살짝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금통이 잠깐만 코멘트 듣고 뭐 갈까요? 동결인데 네. 요거 예상한 바대로. 근데 저는 예.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아, 했어요. 네, 우리 네, 주식 네. 시장은 예.
맨날 파월만 보고 있고 우리 금통위는 크게 중요치 네. 않았구나 이번에.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금통위, FOMC 맨날 핑퐁하니까 좀 내용이 어렵고 언제 좀 뭘 주목해야 되는지 네.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금통위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요? 먼저 내려버렸어요. 앞으로 내리는 속도는 미국보다 느릴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음. 미국이 몇 회 내릴까?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은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4회에서 5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회에서 3회 정도 여력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지난주에 또 총재가 얘기하셨죠. 부동산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빠졌을까요? 다시 신고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알고 네. 있습니다. 신고가 다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가 부동산이 발작을 할 때마다 이제 이창용 죄송합니다. 네네. 전 총재님 네네. 하도 많이 아재라 얘기하셔서 가지고 국내서라 가지고 네. 어쨌든 네. 부동산이 올라갈 때마다 약간 뒤로 후퇴하는 경향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네. 지난주에 신호가 나와서 음. 자, 이번 그다음에 올해에도 사실 컨센이 2회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중요도가 조금 뒤로 밀리고 그렇군요. 앞으로 더 많이 내리고 변수가 많은 미국의 금리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보게 되는 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뭐 FOMC 그럼 미국이 얼마나 네. 내릴 거고, 그러니까 연내 네.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9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9월 같아요. 얘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늘의 들어갑니다. 주제 네. 8월의 마지막 정리. 네. 9월은 이제 막 시작. 네, 제목이 맞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자료를 보시면 음. 자,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자료 보시면 저는 그냥 원래 9월의 제목은 따로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필요한 게 우리가 8월을 정리하고 9월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것이 한 해에 상반기 투자 논리를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8월, 9월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8월, 9월, 10월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조금은 더 확률이 떨어지지만 이제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아닌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 따라서 종목 수도 이제까지 제가 주도주만 해야 되는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3개에서 4개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8월, 9월의 투자는 5개에서 최대 8개까지는 확률에 베팅하는 이 시장이 바로 이제 8월과 9월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 이제까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저기 지금 바닥에 박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아주 작은 뉴스에도 이게 이럴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기가 바로 8월과 9월 정도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시장에서 큰 메시지가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정상회담, 정치 사이클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미 이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번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는 게 있었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뭐냐면 시진핑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뉴스로 엔터주가 5% 빠졌습니다. 이게 이럴 건가 싶은데 지금은 그럴 시장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성공이냐 실패냐 우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증시를 낙관할 수 있는 트리거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 바로 이 왼쪽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이야기고 오른쪽이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쏙쏙 다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스메이커. 예, 저 솔직히 네. 약간 따라하고 싶은 욕심도 들었어요. 네. 이건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다. 옆에서 커피 메이커라도 하고 싶다. 옆에서 메이커 들어가는 거 뭐 이슈 메이커라도 하시죠. 네. 뭐라도 하고 싶었다. 네. 같이 좀 이제 대구받고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BBC에서도 이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한국의 트럼프 환심 사기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다 해줬어요. 하나 진짜 아니, 핵심을 다 피스메이커로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 해줬어 진짜. 트럼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죠. 뭐죠? 실제 그 직전에 자기 소셜 미디어에도 올렸듯이 네. 결국에는 예를 들어 어떤 조사 이럴 때 뭐 교회라든지 뭐 청이라든지 네, 혁명 그다음에 단어가 나왔죠. 이제
군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랑 일본의 사이가 굉장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좋았으면 좋겠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솔직히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응당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맞아요. 잘 가름이 됐던 것 그럼 같습니다. 일본 미리 갔다가 또 그런 그렇죠. 게 통한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통했다 말씀하신 대로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뭘까요? 미국의 의중인 거죠. 근데 그 미국의 의중이 전 두 가지 문장으로 전 대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하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선박 등 그들이 만드는 제품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항상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을 받아야 그 나라는 존중을 받아요. 이게 안 되는 국가가 하나 있죠. 유럽.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근에 유럽을 자꾸 이제 배제시켜요. 왜냐하면 당장에 유럽한테 받을 게 없거든요. 즉 제조업으로 우리가 뭔가 유럽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유럽을 자꾸 뭐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배제시키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런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너무 열심히 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이게 국력이 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분들 존경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수십 년 동안 잘 헤쳐나가고 그래서 중국의 유일한 대항마가 된 게 바로 한국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넘어선 사실 비즈니스 라운드였어요. 여기에서 실제 MOU들이 어떤 것들이 체결되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물류와 조선에 완전 꽂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HD 현대가 지주죠. 이제 서버러스 캐피탈이랑 조선 해양물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MOU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서프라이즈는 삼성중공업이 MRO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MRO 선박공조를 이제 MOU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설계, 건설, 운영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기 참여했었습니다. 네. 다자간 MOU를 이제 결성했다. 또 한 번 이제 물산이 또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센트러스랑 이게 우라늄 농축하는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설비 구축 투자 이거 하기로 MOU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설비 건설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주들이 재평가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재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리거가 필요한데 삼성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이제 항공기 사주기로 했던 거. 엄청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새 비행기 감사합니다. 세대. 그다음에 또 이제 고려아연 이것도 좀 고려아연. 서프라이즈 요인이었죠. 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었어요 상대방은요. 네. 그래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한국 제조업의 부활 신호탄인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매크로 제가 이게 전통 매크로 사이클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좋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핵심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선심이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급망을 대체하려고 하면 그 정도 다음으로 캐파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해,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 하방은 이제 정책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번에 정상회담으로나 닫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상회담 이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떠한가? 무엇을 많이 샀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네. 결국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 한국항공우주, 결국에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종으로 보면 산업재죠. 자, 여긴 공통점, 이 교차점이 있는 겁니다. 산업재라서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수주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은 담보되는 것이 산업재이고요.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확이 된 것도 미국이랑 한국의 산업재는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구나.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이들 업종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HD 그룹주들을 다 패키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제가 HD 현대 그룹주들의 뒤에 뭐 내용은 있지만
제가 아까 이 제조업이 고난도 있을 것이고 불황도 있었는데 근근히 잘 오랫동안 버티니까 초호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이 바로 HD 현대그룹입니다. 일전의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저는 한화가 아니라 HD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전력기기, 방산, 조선 정말 전 밸류체인,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늘리려는 전 밸류체인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향후로도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있기는 한데 요거 이제 합병 네, 네. 얘기가 지금 네. 오늘 시장에서도 맞아요. 워낙 네. 반응이 많이 맞아요. 되니까. 어제 합병이 된 거죠? 네, 네, 흡수 합병 합병으로. 발표가 네. 된 거고. 12월에 완벽한 맞습니다. 합병.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HD 현대그룹의 선대 회장님은 정몽준 회장님이고 네. 좀 이게 좀 구도를 위해서 좀 극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을 찢으셨죠. 모든 기업을 찢었다. 예, 멀쩡히 있던 현대중공업을 인적 분할을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 재상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배경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물려받은 정기선 회장은 네.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또 발생했다. 네. 해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합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바로 방산, 시너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가 IR 자료를 만들면 인사치레, 요식행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IR 자료는 너무나 디테일하고 실제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자, 현대미포조선이 합병하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대미포는 사실상 중소형 뭐 PC 선박 이런 것들 만듭니다. 근데 몇 개의 선종으로 좀 국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업의 예전에 불황기 때는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는데 지금 더 낮습니다. 대형 선사들보다. 근데 이게 합병을 통해서 뭐 방산 플러스 알파 다양한 선종을 받게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현대미포가 확 하고 올랐죠. 자, 그런데 진짜 수혜는 누굴까요? 한조에 그렇죠. 좋아해. 거꾸로 해서. 예, 제가 상반 5월까지는 그냥 현대중공업이 주도주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6월부터는 현종은 좀 비싸졌고 하나오션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상법 개정 이후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처음에야 금융주가 올라가지만 향후에는 진짜 숙제가 있는 기업들,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CJ도 말씀드렸고 이런 네. 숙제가 실제 남아 있는 물산생명같이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이 그 숙제를 풀 의사가 있는 그 진행 중인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HD 현대그룹이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이 숙제가 진행 중이구나. 시장이 그냥 기대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대주주의 의사 판단도 따라오고 있구나. 자, 그러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주주 환원 그리고 기업 가치를 부양하고 싶은 이런 니즈들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 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조선사 입장에서는 뭐 한화와 현대 구도 이렇게 자주 많이 됐죠. 근데 네. 저는 여전히 현대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통해서 이제 그룹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제가 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야, 그리고 제일 이번에 순하기랑 우리나라 친해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매크로에 사탄 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이 재평가 사이클인데 트리거가 정책이지 실제로 그 신호탄들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내고 있다는 것을 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시작이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 자, 제가 삼성그룹주는 그냥 업종 전반에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계열사 전반이 8월에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인가? 자, 지금 삼성그룹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삼성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이 승계 합병 과정에서의 무죄를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삼성그룹주의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원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5.8조 원은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각의 규모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주들이나 대주주께도 좋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삼성생명,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될 경우
제일 수혜를 받는 것은 물산과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주주 환원율을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의 절반을 배당을 주시겠다라고 하거든요. 대단하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전자가 소각해서 나온 추가적인 돈은 제외한 겁니다. 50%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대기업 중에서 이런 배당 성향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다른 지배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배당 성향, 배당 성장 종목으로 타깃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겠죠. 여기에다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대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가 인적 분할을 합니다. 바이오와 에피스 홀딩스가 되는데 이게 10월에 거래 정지돼서 이제 11월 이후 이제 분리자산장이 될 거예요. 네. 재미있는 점은 이 에피스 홀딩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이오 에피스예요. 시밀러 만드는 회사. 자, 그런데 시밀러 만드는 회사는 당분간 재상장이 없습니다. 상장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기업의 합산 시총이 거래 정지 전보다는 정지 후, 해제 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의 삼성 복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삼성. 자, 갤럭시 폴드 Z가 이제 글로벌 가장 얇은 AI 폴더블 폰이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 전에 삼성이 오히려 놀리고 있어요. 삼성의 기술로 애플 놀리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테슬라와 애플 간의 지금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는 것은 파운드리와 카메라. 근데 여기 ESS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과는 파운드리. 근데 여기에 디스플레이 협력도 내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과의 협력.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가 외계인을 납치했다라고 하는 2015년도 전에 있었던 모습이랑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비슷하다. 생각을 네.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주 전반의 디스카운트 해소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오늘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현대차그룹 네.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네. 광고 잠깐 듣고 예, 오면 맞습니다. 좀 더 마음 광고 편하게 잠깐. 들을 수 아우 있을 저도 것 지금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네. 아예 체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재밌는 내용 2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 아닌 목요일인데 네. 이번 주만 특별히 목요일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음. 그룹 얘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현대차그룹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왜냐면 현대차 가봐야죠. 언제가 네. 주가는 이거 언제 올라 네. 이제 대표적인 음. 어떤 그룹인데 근데 또 로봇에 가장 그러니까. 또 관심 있는 오. 회사들이 또 이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주가도 괜찮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현대차그룹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뭐 다음 달 얘기인데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주도 테마에서 가장 싼 종목 그리고 가장 싼 밸류에이션 업종에서 제일 비싸질 종목 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강조드려요. 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조회는 네. 주도 테마에서 제일 싼 종목입니다. 자, 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조선에서 좀 덜 올랐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아.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자동차 진영은 네. 올해 가장 많이 빠졌고 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더 빠지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네. 하락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제가 왜 현대차 기아차 안 하고 현대차 그룹이라고 표현하는가? 음.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완성차의 탑라인의 성장이 물리적으로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음. 자, 왜 그러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뭐 이게 조망하기가 되게 쉬워요. 8, 9천만 대 정도 시장이고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중국이고 이 중에 4분의 1 정도가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 큰 그로스가 나올 시장은 사실 딱히 없는 거죠. 네. 예, 유럽은 정체고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어디냐?
뭐 인도 정도입니다. 한 400만 대 정도 시장인데 이제 인구를 생각하면 중국이 한 2,506만 대 이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세우면 뭐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한 5배 성장한다. 라는 내러티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인도 현대차는 주가가 신고가예요. 지금 38%인가 뭐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올랐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를 뺀 현대차 완성차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탑라인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로스를 별도 기준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업종에서 올라갈 만한 흥분되는 내러티브가 나오면 그 업종은 종목은 올라갈 텐데 그게 바로 전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전 세계 시장에서 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제 쓸만한 수요처 뭐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예요. 로봇을. 네, 네. 테슬라 자동차 회사예요. 현대차 자동차 회사고요. 도요타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의 기업이 같이 하고 있어요. 뭐를? 자율주행과 로봇이요. 자,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요, 실내에 있으면 뭐 그냥 작업용이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 도로교통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근데 마침 그 도로교통법 하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건 자동차예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언젠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동차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로봇 테마를 적용받을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실제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이거 좀 제가 틀리면 따로 전화를 주십시오. 완전히 로봇에 꽂혀 있습니다. 아, 꽂혀 네, 뭐 있군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기적으로 어떤 벤더분들이 같이 골프도 치시고 모임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거의 메인 주제가 그냥 완전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들, 벤더 기업들도 다 로봇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랄까요, 로봇이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라갈까요? 이름에 로봇 어쩌고 있는 그렇죠. 종목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많아요. 것들도 그래요. 네. 예. 누가 봐도 로봇. 예, 그렇죠. 그냥 나 로봇이다라고 하는 라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자, 테슬라가 로봇을 하면 테슬라에 납품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엔비디아가 AI를 하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밸류체인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것도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로봇이 사업화 됐을 때 결국에는 이 현대차나 테슬라 아니면 도요타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이 안 되는 로봇 땡땡 또는 땡땡 로봇 뭐 이런 기업들은 네. 우리가 조금은 더 냉정하게 시선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뭐 디테일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금 현대차에서 로봇 공장 구축을 이미 오피셜리 발표를 했어요. 네. 3만 대 규모고. 자, 그런데 이 로봇을 왜 할까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그 무엇을 만든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가로 미국에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안 임금 되죠. 때문에 절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죠? 자, 그런데 이 임금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반기지 않아요. 싸게 못 만들면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랑 너네가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모두 자동화 투자를 반드시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는 휴머노이드, 조선은 협동 로봇을 네. 동반해서 갈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찍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로봇의 가장 많은 수요처가 어디냐면 조선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 왜냐, 인력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관리자급은 이제 외노자분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그렇죠. 것도 대응해야 무섭죠.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작업,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휴머노이드는 현대차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시작은 미국 투자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IT의 부활이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기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센서는 이노텍, 카메라와 전장은 전기, 그리고 관제는 오토에보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이미 오피셜리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로봇이 양산되는 사이클에서 핵심 밸류 체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그룹 현대차 완성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업종은 바닥인데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트리거가 로봇으로 나왔고 네. 이 로봇을 주도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밸류 체인이 어디인가? 참고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11%는 글로비스가 들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글로비스 그다음에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글로비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로봇은 사실 네. 최근에 아까 좀 민감하다고 하셨던 네. 그 노란봉투법이 예. 좀 더 힘을 네. 준 것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사람 그러면 안 쓰고 네. 로봇으로 좀 더 빨리 대체할래 뭐 이런 것들 그래, 이참에. 네, 아. 힘을 실어줬는데 로봇에 이제 질주가 있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은 이거 테마성이잖아. 네. 이거 실적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 단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인데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뭐 관절, 로봇 관절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붙으면 단기가 아닐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맞아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네. 자, 우리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낼 땐 6개월 포워드로 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개인 투자들 할 때 보통 12개월 포워드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성장주들 얼마까지 땡길 수 있냐? 뭐 2년 뒤를 봐야 되냐? 아니면 10년 뒤를 봐야 되냐? 예전에 배터리 할 때 막 35년 보고 그랬잖아요. 35년은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35 그럴 수는 없고 네. S&P 500 나스닥 사서 35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미래의 이익을 땡길 수 있는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한 4년 정도라 생각을 4년 하는데 정도.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엔솔이 과거에 상장을 할 때 상장 밸류를 받을 때 네. 4년 뒤에 캐파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년 뒤 미래 사업이라고 했을 때 4년과 3년 정도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온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IB에서도 통용되는 밸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차에서는 28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3년인 거죠. 자, 그래서 3년 내에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로봇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소구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오버밸류 잠깐 오버슈팅을 간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로봇 테마를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로봇 붙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그쵸. 흔히 생각하는데 네. 조금 더 맞아요. 네. 우리의 아. 투자, 좋은 로봇을 고르기 네. 위해서 종목명에 로봇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오늘 로보 들어간 거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네. 그거는 뭐 개인 투자들의 영역인데 아. 어쨌든 그 제목에 로보에 너무 꽂히지 말자. 너무 꽂히지 말고 그 안에 예, 내부 예. 또 어떻게 돈이 또 유통되는지 네, 관련이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룹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HD 현대그룹 한번 체크를 네. 해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HD 현대그룹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5년도의 주도 그룹은 HD 현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업에서나 실적에서나 그리고 주주 환원 측면에서 모든 주주들 만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선대에서 나눠놓은 기업을 어제 다시 모으시기도 하면서 예, 주주들의 큰 어떤 빛거솜이 되고 계십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자료 네. 보시면 정기선 회장이요. 네. 예, 정기선 회장이 지금 현대중공업과 미포를 합병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오늘 시장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진짜 수혜는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의 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 위의 주인, 뭐 예를 들어 중간 지수인 한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 대비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구남 조선사 대비로는 PBR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유는 과거 선대에서 있었던 현대중공업 그룹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분할을 해버리니까 한조 안에 들어가 있는 3호중공업도 가장 큰 이익을 기여하고 있는데 분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3분의 1밖에 밸류에이션을 못 주는 이유였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림은 달라집니다.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 지금 분리 상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재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종목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밖에 안 보려고 자꾸 외면해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한조 갖고 있는 현금 1조 원. 자, 이거를 안 보려고 자꾸 해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막 거고. 빛나 거기서. 네. 그렇죠. 빛이 나. 그리고 이제 네. 행동주의들이 네. 비영업 자산이라든지 이런 매각 네. 의사를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의 합병 현대중공업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싸기도 싸고
그다음에 분리상장도 이제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제 결국엔 밸류에이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네. 자, 그런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D 현대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로봇 수요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의 네. 수요처. 예. 근데 여기 안에 실제 HD 현대 로보틱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 지분을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로보틱스가 예전에 평가가 얼마였냐면 5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 투자가 지금. 5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네. 최대 7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배인 거야? 근데 이게 뭘로 보면 말이 되고 뭘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정성적인 걸로는 말이 돼요. 네. 왜냐?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규모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3조가 넘으니까 네. 7조가 말이 되는 거는 같아요. 그럼 정량적으로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이 로봇의 매출액이 대부분 산업용 로봇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의 밸류에이션은 다 박해요. 되게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7조 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 혼자 생각으로는 네. 뭐 한 3, 4조 원 정도에서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랑 피어로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가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네. 지금은 우리는 휴머노이드로 빨리 머니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HD 현대 지주의 재평가 요소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마지막이 바로 요 카타르 LNG선 인도가 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볼륨적으로 단일 수요처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받은 것이 카타르예요. 물론 카타르의 LNG선은 조금 싸게 받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수주를 받은 것에서 인도의 지연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서도 사실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HD 현대그룹에 대한 시선을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네. 마스가가 증권가에서도 이거 5년 이상짜리다. 재료가 예, 뭐 예. 그렇다. 마스가. 근데 거기서 1번이 우리 조선 형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처럼 조금 더 가벼운 애들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은 애들을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어느 쪽으로 봐야 돼? 이미 네, 조선 네. 하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그런데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도 사실 1년 전부터 사실 똑같은 말씀 드리긴 했어요. 그냥 초대형 선사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원래 이럴 때는요. 기자재를 봐야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부품이라든지. 그죠. 네. 항상 제가 전통적으로는 천사들이 쉴 때, 조선 3사가 쉴 때 기자재가 올라갔어요. 근데 기자재에서는 두 가지 조금 대체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자재들이 조선업의 불황 때 높은 멀티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황이 끝났다라고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네. 더 중요한데 이거는 기자재마다 해당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선박의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중국 배를 좀 덜 쓰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국가들한테 한국 배를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배 수량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국이 좀 덜 만들고 한국이 더 만들게끔 네.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한국에 동시 납품하는 기자재가 많겠죠. 지금 상황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보면 다 그래요. 네. 근데 멀티플은 높죠.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들나간다라고 하면 주가 빠지는 요인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중국 배를 공격할수록 우리 선사들은 수혜를 받고 기자재들은 조금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기자재는 또 같이 들어가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여기에서 조금 여외인 기업이 있죠. 뭐 마린 솔루션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사들만을 거의 중심으로 AS 서비스를 하니까 선박이 나가서 좋아지는데 이후로는 이익이 좀 더 롱테일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사이클에는 제외가 됐는데 시계열은 조금 남아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 혹시 지금 사실 시간이 어느덧 끝나- 5분이 아, 남아서 51분이네. 네, 예, 우리가 잠시만요. 오늘 요약도 사실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사실 투자 아이디어로는 로봇 뷰티 조선을 갖고 오셔서 네. 요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쭉 보고 네, 네. 요약까지 네. 오케이 좋다. 한 네. 5분 동안 근데 요약을. 제가 네. 오늘은 요약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약 안 괜찮아요? 해도 돼요? 예. 오, 이해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사측의 예, 이야기는 어. 알아서 듣도록 그러면 예, 저희가 예. 그 네. 월요일에 의견을 요약하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예, 좋아요. 예. 그러면 3개
네. 정리를 5분 동안 로봇 네. 뷰티 조선 이렇게 네, 요약해보나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서 해외 기업을 항상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은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들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의 뭐 로보티즈, 그 다음에 이미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주가예요. 파란색이 하모닉 드라이브거든요.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는 되게 생소해요. 아, 그래요? 들어봤어요, 아, 저도. 그렇죠. 네. 자, 로봇이 결국에는 다양한 관절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여기는 그냥 바디고 이 관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네.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감속기예요. 이 감속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동차를 엑셀을 밟았다 뗐다. 결국에는 우리의 동력을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력을 얼마만큼 잘 조절하느냐인 거예요. 자, 이유는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쾅쾅쾅쾅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살 부드럽게 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 물을 나누는 로봇이 있다 네. 하면은 쾅쾅쾅쾅 이런 물 다 쏟아질 물 거잖아요. 쏟아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러운 행동을 위해서는 이 감속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감속기 하나에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수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세 개의 거의 독과점이 바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감속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로보티지만 좀 올라가고 로봇의 부품 글로벌 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주가는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나중엔 좋아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거는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내러티브보다는 실적 위주로 로봇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징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한번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결국엔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로봇의 수요가 많을지 아무도 몰라요. 네. 기업인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빠른 대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매몰 비용을 충분히 감내하고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장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로봇을 콤비네이션해서 쓰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쫙 깔고 놓고 쓰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을 믹스해서 쓰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설립되고 있는 로봇의 기업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부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부품이나 이런 쪽은 포화 시장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 계열이어야 되고 그리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업체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네. 개인기보다 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회사가 전부 다 한다? 이거 완전 판타지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제어뿐 아니라 감속기도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손가락이에요. 야. 제일 중요한 게 손가락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부가가치는 발에서 나오는 건 손흥민밖에 없고요. 어. 대부분 손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 축구 선수가 아니면 발에서 뭘 나오기 어려워요. 대부분 손에서 나온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로봇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을 수 있는가? 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요. 그 로봇 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존에 덤블링하던 로봇의 손에는 그냥 뭉치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걸로는 뭐 서커스는 우리가 큰 돈을 벌지 못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점은 손가락이 달려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휴머노이드가 되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협업이 중요한데 이거랑 유사한 게 자동차랑 2차 전지가 되게 유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는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완성차나 초대기업이 조립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56분이죠. 여기까지 들어요. 뷰티까지 네, 네. 해야 될 것 같다. 네, 네. 자, 뷰티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음. 자, 지금 울타 뷰티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화장품 유통 체인이고 네. APR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화장품 그렇죠. 기업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APR 가지고 삼립식품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 APR이 울트라뷰티에 깔리기 시작할 겁니다. 1200개 매장이 동시에 예, 삼립식품 월마트 납품할 때랑 되게 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센 두 업체가 같이 가는 사이클이 오고 있다. 여기까지 끝. 네. 같이 가더라도 APR이 이제 크로스하는 느낌으로 네,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예, 뭐 주가 우선은, 예, 주가보다도 미국에서도 잘하고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이 야,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 대단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끝. 네. 며칠 있다가 머지않아 네. 또 오시잖아요. 예, 월요일 날 아, 다시 그러니까. 말씀드리도록 주말에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또 만나보겠고요. 예. 이혁진 차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0.28% 상승, 코스닥은 0.34% 하락 네.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던 뭐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크게 네. 요즘에는 네. 계속 좀 박스권에 있는 그러게요. 느낌이라 네. 그래서 커버드 콜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참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리 그 얘기 듣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예. 그리고 오늘 네. 닥터 K님께서 현대 쪽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대.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현대가 지금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내일 금요일인데 음. 내일 또 아침에 시장 얘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